내가 술집에서 차였는데 술을 먹다가 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거울 보고 아니 정지현 너가 아까워 하고 내가 막 싸대기를 때렸어.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정지현. 왜냐면 이렇게 울고 있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나는. 돌아왔습니다. 7월의 20세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7월이다. 시간 7월. 진짜 빠르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6월 저희 연애 얘기들 잘 보셨는지요? 반응이 좋더라고. 그니까. 나 너무 조회수가 꽤 뿌듯했어. 괜찮던데? 아 민주가 자기 예쁘다는 댓글 달렸다고. 저한테 좋아요 눌러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야 예뻤어. 근데 그래서 잘 나왔다는구나. 아무래도. 그래서 좋아하는 거구나. 조회수와 상관없이. 저희 오늘 주제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이번 달에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존감. 평생의 숙제지. 맞아. 이 한여름에 자존감이 뚝뚝 떨어질 요 7월에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사실. 자존감 요청이 많이 있었고 저희 오늘 게스트 패널들은 자존감 하면 뺄 수 없는 두 명. 안녕하세요 20세들 지연입니다. 젊다. 오랜만이에요. 원래 지연이가 막내였는데. 그러니까. 나 이제 안 젊어. 지연이가 20살 때 저랑 처음 촬영한 거 그러니까. 아세요? 맞아요. 근데 지금 몇 살이지 너? 지금 24살. 와. 많이 컸어. 나 이제 그럼 화석이야 화석. 너 처음 만났을 때 내 나이가 네 나이인가 지금? 그치. 와. 진짜 시간 빠르다. 다음. 현성이도? 안녕하세요. 저 두 번째 왔습니다. 20세대 현성입니다. 원래 범구 자리를 밀어내. 현성이가 원래 되게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게스트로 다시 같이 왔어요. 나왔으면 됐죠. 뭘 이런 경쟁구도 왜 만드세요? 나도 만들 수 있어. 해줄게. 싸우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아니니까. 자 아무튼 네. 오늘 첫 번째 1주차의 주제는 자존감이 깎이는 순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와, 근데 이건 진짜 모든 연령대에 다 중요한 말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대학교 처음 들어갈 때도 이런 상황이 분명히 생기고 맞아. 사회초년생도 직장 처음 들어가면 네, 이런 일이 맞아. 생기지 않나요? 레전드로 많이 그쵸. 생깁니다. 좀 그런 연령대를 나눠서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별로 어떤 자존감이 깎이는 상황을 내가 만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일단 우리 아직 대학생인. 그치. 그게 먼저 듣고 싶어. 예. 대학생. 20살 이 처음 됐을 때 자존감이 깎일 만한 일을 언제 겪을 수 있을까? 나는 근데 그건 있어. 대학생보다 그 전에 중고등학생 때. 그래. 그렇지. 근데 그때 진짜 예민해. 그럼 한 10한 몇 년 전? 10년으로 하자. 10년 전? 그치. 우리 중고등학생 때니까. 맞아.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선생님이 그분이 좀 특이하셨는데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만 현애학이? 이거 그런 거 꼭 선생님들 있어. 특이죠. 꼭 있어. 근데 그게 느껴지니까 공부를 잘해야지 저 선생님한테 잘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게 뭔가 학생들 사이에선 좀 유명했어. 그치. 그분이 유독 좀 그런 게 심했구나. 속상하다. 그러면은 너가 실제로 그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았거나 그런 기억이 있어? 그런 게 있어. 내가 질문을 하면 그냥 뭐 대충 해 이런 느낌이고 공부 잘하는 애들 질문하면 뭔가 와서 이거 선생님이 좀 더 알려줄게. 완전 알아 완전. 약간 그런 건가? 이 친구가 질문했을 때는 엄청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는데 뭔가 본인 기준에 그렇게 잘한 학생이 아니면 뭐 어차피 너한테 뭐 자세하게 얘기해 줘서 뭐해 이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뭔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거 있잖아. 그치. 이 행동에서 드러나는. 다 알지. 그래서 나는 좀 극복을 조금 못했던 케이스인 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좋아하니까 그러면 저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면 내가 뭔가 있어야겠다. 나를 예뻐해 주실 만한 요소가 있어야겠다. 그게 고1 때 그랬는데 고2 때 우리 반 담임쌤이 된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하필. 그러니까 하필 그래서 그럼 반장을 해서 좀 더 예쁨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착하다. 나 같으면 내가 더 싫어해. 보통은 나랑 안 맞으시네 하고 그냥 내가 싫어해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예쁨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반장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좀 더 싹싹하게 굴려고 하고 좀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약간 난 속으로 좀 싫어하긴 했어. 그래도 뭔지 알지? 아무래도 좋아할 순 없지. 예쁨은 보이려고는 했지만 저 선생님 쉽지 않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너의 자존감을 그래도 좀 지켜낸 것 같아?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내 자존감이 너무 깎여서 남아있는 자존감이라도 지키려고 그렇게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자존감이 깎이는 순간은 언제나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때 그 시점이거든. 맞아.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 미달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순간 자존감이 깎이는 거거든. 맞아. 학생 때부터는 이제 성적이라는 그런 너무 명확한 숫자로 사람들이 그렇게 되곤 하지. 맞아. 그래서 그 학창 시절에 제일 많이 겪는 차별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 성적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선생님들의 입장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닌데 선생님이셔서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지는 알아.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걸 알아. 수업을 해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태도의 차이가 드러나는 애들끼리 드러나니까. 근데 이게 성적의 여부보다는 학습 태도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해. 근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그게 학생들한테 티가 나면 안 되지. 그렇죠. 어른이잖아. 티를 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당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게. 근데 나처럼 나도 그나마 있는 자존감을 지키려고 다른 돌파구를 찾았던 거였고 보시는 세대들도 뭔가 그런 성적이나 차별을 받았다면 그거에서 너무 깎아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자신만의 뭘 찾았으면 좋겠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그게 사실 어쨌든 내가 기분이 나빠서 뭐 저 선생님이 싫어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 감정적인. 당연하지.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나라도 차별을 무슨 이유로 받아도 그게 합당해도 싫을 것 같아. 그 선생님. 당연하지. 근데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쨌든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되니까. 아까 현상이가 했던 말 중에 공감됐던 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싫어했다 했잖아. 근데 나는 그게 좀 이길 수 없는 상대한테 자존감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맞아. 왜냐면 겉으로 척을 지는 것도 현명하지 않아. 그치. 맞아. 그거야. 그래서 져주는 척하는 거야. 너가 이겼어라고 그냥 해주는 거. 아예 오히려 넘겨버리는 거지. 그거 가지고 신나하는 상대를 보면서 우스워하는 거. 속으로 그냥 딱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이 아닌가. 상사도 좀 비슷하겠다. 예. 아니 내가 사실 이 주제를 받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어디까지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너무 재미없는 얘기만 할까봐. 진짜 개웃기네. 근데 우리 입시들 친구들은 사실 다 알거든. 내가 딱 신입사원 때 사실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했다는 것을. 이게 이제 막 졸업반인 세들세들이나 사회 초년생인 세들세들은 공감을 할 텐데 내가 직전까지는 너무 베테랑이었던 거야. 학교에서도 고학년이고 내가 하는 일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룹 안에서 항상 나는 높은 위치야. 근데 내가 갑자기 막내가 되는데 그냥 막내가 아니라 정말 걸음마도 못된 아기가 되는 수준으로 가니까 이 자존감이 타격을 안 입을 수가 없더라고. 정말 심각한 수준이야. 근데 그게 또 공개적으로 까내려지고 그걸 들은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과장해서 생각한다면 일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정말 모자란 사람이겠구나. 지금까지 그냥 내가 착한 사람들 옆에 있어서 그냥 고운 온실 속에서 자라서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더라고. 정말 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죠. 동굴을 파고 들어가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었네 그게. 아주 완벽한 환경이었다. 그러기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나는 해보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뭔가 지적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막 민주만큼 잘 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디서나 고학년이고 어디서나 뭔가 선배고 맞아. 이런 과정에서 사회초년생이 되면 그 위치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잖아. 막내가 막내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 단계마다 사람들이 겪는 성장통인 것 같아. 고등학생에서 성인이 될 때도 고3 선배에서 20살 아기 대학생이 되고 그렇지. 고학년에서 취직을 할 때도 완전 선배에서 이제 또 막내 직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 포지션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뀌는 그러니까 관문을 하나 넘는 순간 그치. 이 계층의 최고에서 요 계층의 최하가 되잖아. 그러니까 뱀의 머리에서 용의 꼬리가 맞아, 되는 맞아.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자존감이 꺾이는 경험은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했다라는 그치. 의미로도 볼 수 맞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아까 민주가 얘기한 그 비유가 딱 적절한 것 같은 게 내가 못나진 게 아니라 나의 그 스테이지가 바뀐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뱀이어서 내가 지금 머리였던 거지. 용에서는 내가 꼬리가 맞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뱀 머리였던 시절이 부정되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 레벨에서는 나도 머리야. 근데 용으로 스테이지가 바뀌어서 여기 레벨에서는 꼬리인 거야. 또 언젠가는 거기서도 머리가 되는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나는 근데 그 힘든 상황을 좀 정신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렇게 나를 유난히 힘들게 하는 좀 유난히 그렇게 누군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데 특화된 사람들이 있다. 어디에나 있어. 어디에나. 그런 거 같아, 진짜. 근데 꼭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무리에서만 잘났어. 맞아. 그러니까 걔도 결국은 뱀의 머리인 거야. 그 맞아. 사람도. 그래서 사실 이 공간만 나가면 너무 별거 아닌 어쩌면 어떤 분야에서 내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 그런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이 사람 말이 모두가 정답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의하는 내가 나인 게 아니다. 맞아.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을 되려 정의할 수 있고 나도 어떤 분야에서 너보다 나을 수 있다. 맞아. 라는 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맞아. 운동장의 종류 여러 가지잖아요. 뭐 축구장도 그렇죠. 있고 농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이 집단에서 나에게 이렇게 소위 말해 막 갑질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배울 만한 점이 있다는 거니까 오히려 그냥 그런 것만 얻어가려고 노력하고 그 외의 분야까지가 그 침범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사실 선생님도 학교에서나 선생님이지. 그러니까. 저기 뭐 시내에서 나가면 봐. 그냥 아저씨, 아줌마잖아. 맞아. 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그런 게 있어. 말할 때 되게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실시간으로 영어로 번역을 하래. 그러면 그 번역 생각하느라 감정 데미지를 안 받는구나. 감정에 그게 손해를 안 입는다고. 영어로 너무 잘하면 안 되겠다. 맞아. 번역가 수준이면 안 되고. 일본어로 해야지. 난 프랑스어로 해야겠다. 프랑스어. 살짝 어려운 언어로 살짝 더듬더듬하면서 뭐였더라? 이거 어떻게 이러면서 번역하지? 난 자기 개발의 순간으로 이용해라. 난 그런 조언을 들었는데 때때로 도움이 되더라고. 그리고 막 사람들 보니까 마스크 끼던 때는 들으면서 메롱을 하고 있다는 거야. 마스크로. 아니 근데 메롱은 진짜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하고 웃긴 방법이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이 나를 이 상황에 너무 몰두하지 않게 만들어. 맞아.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성장통을 살면서 나만 겪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도 되게 많은 위안이 되기도 하더라고. 이게 이렇게까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촬영 주제를 삼을 만큼이라는 건 분명히 본인만 겪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뢰 내 나이대에 한 번씩은 겪어가는 일이구나라는 생각만 해도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고. 맞아. 다른 사람들도 이거 겪었는데 충분히 다 이겨내고 잘 살고 있다라고만 생각해도 그럼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일, 직장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근데 나는 직장 못지않게 자존감과 결부되는 또 큰 게 연애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안 얘기할 수가 없어 연애는. 당연하죠. 혹시 그러면은 연애를 하면서 자존감이 깎였던 그런 케이스가 혹시 있나요? 나 원래 웬만하면 자존감 안 떨어지는 성격이거든.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근데 내가 한번 많이 좋아했던 사람과 연애를 했는데 야 릴스를 좀 많이 올리잖아 인스타에. 그치 인스타 쓰잖아. 그런 거 그런 거 보통 오글거리는 걸 올리게 된단 말이야. 연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너의 업이잖아 지금. 그치 미션이지. 과제고 뭐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과제이기도 하잖아. 근데 막 연기를 하고 이런 걸 올리다 보니까 올릴 때마다 내가 남자친구한테 나 이거 막 올렸다 봤냐고 했는데 근데 나는 이런 거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는 거야.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걔가 내가 처음에 사귀기 전에 내가 이런 걸 하는 건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응원한대. 정말 약간 존경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스토리 공유를 왜 안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 인스타와 유튜브를 보고 약간 놀린다는 거야. 놀리고 또 이제 내 릴스는 좀 오글거린다. 약간 못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나는 항상 내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내 릴스가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좀 남자친구로 인해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지. 아니 미쳤네. 그리고 주변에 같은 애들밖에 없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일단 놀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치 일단 남의 여자친구를 놀린다? 이것부터가 문화가 잘못됐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사이가 그러는 거라 쳐. 그걸 왜 고지고대로 전달해. 그것도 정말 심각. 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뭘 위해서 그걸 전달하는 거야. 난 진짜 억울한 게 내가 막
몇만이었으면 사실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난 정말 그냥 과제 열심히 하고 약간 SNS 좋아하는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너무 나를 너 인플루언서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고 릴스 너무 많이 올리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올리던 릴스도 못 올리겠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갓생이자 어떻게 보면 대외 활동 내 열심히 말이. 하고 그래.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것도 찍고 편집하고 학교 하면 다니면서 하기 어렵지. 그니까.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쉽지 않아. 그냥 본인의 삶의 결과 너무 다른데 그냥 일단은 뭔가 선입견, 편견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갇혀서 살아. 어. 지금 걔는. 시대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릴스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게 대외 활동인 거잖아. 그치, 내 말 그치, 이게 지금 그치. 스펙이 되고 그게 맞아. 커리어가 돼서 나중에 취업이나 미래 일거리로 맞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 부끄럽다고 맞아. 어이가 없네. 근데 걔는 약간 넌 올려도 돼. 근데 나는 뭔가 너의 계정을 내 친구들이 알기엔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뉘앙스였어. 약간 그러니까 너가 올리는 거는 존중하지만 내가 너와 이게 스토리 공유 못 하겠다. 이런 와, 근데 뉘앙스였고. 그거를 근데 여자친구잖아. 근데 결국엔 난 너랑 별로 안 엮이고 싶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내 말, 이건 진짜 자존감이 떨어질 만한. 그래서 나는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을 때 혼자 계속 아니야 지연아 너가 더 나아. 너가 더 너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당연하지. 넌 지금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 그런데도 항상 매일 좀 행복하지 않았거든. 그 사람과 연애를 할 때. 그래도 매일 나를 좀 북돋아주는 얘기를 내 스스로 세뇌시키니까 실제로 헤어질 때 내가 술집에서 차였는데 술을 먹다가 진짜 너무 슬픈 거야. 그냥 걔 앞에서도 계속 울고 화장실 가서 계속 울었어. 계속 울다가 난 평소에도 아니야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 정지연 너가 아까워 하고 내가 막 싸대기를 때렸어.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정신. 이렇게 울고 있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나는 얘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난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 너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술집에서 울고 있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평소에도 내 자신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극단적인 이별 상황에서도 스스로 싸대기를 때리며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 같아. 지연이 자존감이 참 단단한 그러니까 친구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보통은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나도 뭔가 애정이 안 생기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뭔가 이런 일 내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 자기 맞아, 혐오까지 맞아. 이어지잖아 이게. 맞아. 그치. 그 자존감이 진짜 이별하고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 알아? 맞아. 내가 이별하고 제외하는 법 영상을 100몇 개를 찾아보면서 제외하는 법 미치겠다. 와중에 또 컨텐츠로 배워. 그거를. 그러니까 제외를 하려면 그 이별 사유를 없애야 된대. 근데 난 이별 사유가 콘텐츠잖아.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과제 때문에 릴스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올리면 걔한테 진짜 연락이 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올리면 얘 또 이런 거 올리네. 약간 창피하다 이러면서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망설였어. 하지만 올렸지. 그치. 그래 너가 이긴 거야. 너가 이겼다. 이겼어 지연아. 자 너를 우리 박수 한번 이겼잖아. 쳐주자. 근데 이게 진짜 연애하는 사람이 나의 가장 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의 일이고 커리어잖아.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지지해주지 못하면 진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연이처럼 이런 연애 상황이든 뭐 일적인 거든 학교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때 그냥 확실히 이거를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이런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 이 정면 돌파를 하던지 나처럼 뒤에서 약간 음침하게 비웃던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생산적으로 노력을 하던지 각자만의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래도 그 순간을 좀 이겨내게 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러면 이렇게 해라 라는 거는 잘 없는데 뭐가 됐든 간에 들이받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지연이처럼 아니면은 현성이처럼 잘 보이는 방식으로 그냥 얘를 그냥 마음을 사겠다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민주처럼 겉으로 그렇지만 뒤에서는 저 새끼가 뒷담을 졸라 까는 거야. 저주인형에 막 반을 찌르고 있고 데스노트 뒷담 쓰고 가고 이런 데서 한번 이렇게 싹 풀고 이런 방법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 안 하는 거 맞아. 그게 딱 똑같은 것 같아. 그게 핵심이야. 근데 이게 있으려면 본인의 삶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별로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 해도 못 하잖아 사실. 맞지. 그래서 방법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되 그래도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기. 맞아. 그러니까 스스로가 부끄러우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나 이런 점들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런 거는 남들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야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있다면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방법들대로 하셨을 때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의 7월부터의 자존감이 더위와 함께 같이 올라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리 새들이 좀 자존감을 단단하게 지켜서 최대한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우린 너무 바라거든. 그럼요. 사실 상처받아서 주시는 사연이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웅리 오빠들이 우리 새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파이팅 한번 하고 끝내시죠. 좋아요. 새들 파이팅! 파이팅! 상처받지 마세요.